월급 통장에 월급만 받아서 그대로 둔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제1금융권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혹시 아직도 청소년 때 만든 카카오 통장이나 대학교 모교 앞에서 만든 통장을 그냥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조금만 신경 써서 월급 통장 하나만 바꿔도 매달 들어오는 이자는 물론 나중에 받을 대출 금리 혜택까지 모두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잘하고 신경 쓸 거 많은 옙테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월급 통장 하나 괜찮은 거 딱 바꿔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로 쉽게 푼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급 통장을 고를 때 어떤 은행을 골라야 하는지, 현 시점에 가장 혜택이 좋은 월급 통장은 무엇인지, 프리랜서, 직장인, 대학생들까지 모두 다 이 월급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월급 통장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3가지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월급 통장만 딱 소개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일이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월급 통장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주거래 은행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아니, 월급 통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주거래 은행 이야기가 나왔나. 여러분,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 언제고 갑자기 대출이 필요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골 은행을 만들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월급 통장을 그 은행에서 뚫어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행은 월급 통장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금리 혜택을 훨씬 더 좋은 걸 주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수수료 혜택 같이 여러 가지 자잘한 혜택들을 주는 편입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진짜로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은행을 발품을 팔아보다가 어떤 은행에다가 월급 통장을 만들면 그때 가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 받을 때 주거래 은행이라고 무조건 이자가 저렴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제1금융권에다가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두면 저렴한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제 경험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 부부가 예전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 대출을 일으키려고 할 때 모든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한 은행에서 바로 실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으로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주거래 은행을 하나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무조건 제1금융권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2금융권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대출 이자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대출을 고려해서 주거래 은행을 지금 고를 건데 굳이 안정성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게다가 이자도 높은 제2금융권을 고를 필요는 없는 거죠. 카카오나 토스 같은 온라인 은행 말고 오프라인 은행을 추천하는 이유도 대출 때문이에요. 저는 앞서 이야기한 그 경험으로 대출이라는 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발생 시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온라인 은행은 절대 안 돼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왕이면 그냥 오프라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통장 쪼개기를 안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통장 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좋은 월급 통장 혜택 찾아가지고 월급 통장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자 붙는 월급 통장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괜찮아 라는 이런 자기 위안 삼으면서 월급 통장에 월급만 받아서 그대로 둔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을 뭘 만들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돈을 쓸 돈, 모을 돈, 투자할 돈 3가지로 바로바로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 전문 용어로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통장 쪼개기가 정말 방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막 고급 버전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냥 가장 쉬운 걸로 제가 여기서 딱 그냥 정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그 돈 중에서 저축할 돈과 투자할 돈을 금액을 정한 뒤에 다른 통장으로 각각 이체를 합니다. 저축할 돈은 간단해요. 예적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투자할 돈은 증권사 계좌에 돈을 옮기거나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급 받자마자 월급 통장 안에는 한 달 동안 내가 쓸 돈, 지출할 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진짜 제대로 하려면 비상금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우선은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월급 통장에다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한 달 동안 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새어나가는 돈은 확 줄고 종잣돈은 쉽게 모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와 저축을 함께 시작하셔야 월급 통장 혜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월급 통장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뜨문뜨문 들어오잖아요. 그런 저에게 은행원 분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월급 통장 혜택을 적용받고 싶은 통장이 있으시다면 그 통장에다가 매월 같은 날에 월 50만 원 이상씩 월급, 급여 등의 이름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은행마다 여기에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붙기도 하더라고요. 타인 계좌에서 이체를 꼭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요. 타행에서 이체를 꼭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을 만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월급 통장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해봤자 뭐 이율이 0.1%고 뭐 거기에다가 수수료 혜택만 줘도 굉장히 좋은 월급 통장이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월급 통장도 혜택 좋은 게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현 시점에서 월급 통장으로 가장 좋은 통장은 하나은행 달달 하나 통장입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이체를 하면 1.9%의 추가 금리를 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특별 우대금리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은 추가 1%의 금리를 줍니다. 이 특별 우대금리 혜택은 25년 3월 31일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해요. 1년간의 특별 혜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급여 이체만 하면 총 2% 이자를 주니까 웬만한 파킹 통장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여 이체라 함은 꼭 월급이 아니어도 되고요. 월에 50만 원 이상 급여, 월급, 봉급, 상여, 보너스, 샐러리와 같은 단어를 포함해서 매달 이체하면 되고 반드시 타인 계좌로부터 이체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제가 최대 금리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의 금리는 통장 잔액의 2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기본 이율 0.1%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조건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 쪼개기를 하신다면 월급 통장 안에는 한 달 동안 지출할 돈만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이하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의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은 올해 3월 31일까지니까 만드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BK 중기 근로자 급여 파킹 통장인데요. 이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매월 50만 원 이상만 급여 이체를 하면 연 2.5%의 이자를 줘요. 그래서 사실 특별 우대 금리를 생각을 안 하면 달달 하나 통장보다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SC제일은행 내 월급 통장과 NH농협은행 올원2 통장입니다. 두 가지 통장 모두 SC제일은행과 NH은행이 첫 거래이신 분들은 연 1% 이자까지는 쉽게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조건을 채우면 이자가 최대 뭐 3%까지도 늘어나고 하긴 하는데 그런 조건 채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조건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떠한 이유로 나는 동네에 하나은행이 없다라거나 SC제일은행과 NH은행이 가까워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급 통장을 만들 때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와 지금 현재 혜택이 좋은 월급 통장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월급 통장이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좋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